안녕하세요, 너구리입니다. 오늘은 아주 신기한 특별한 제품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요 휠인데요, 휠은 고키소라는 휠입니다. 고키소. 자전거 휠은 굉장히 비싸죠. 굉장히 비싼 휠들이 많습니다. 뭐 라이트웨이트도 있고 뭐 이렇게 진짜 고급, 진짜 뭐 한 비싼 게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게 최고로 비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요 휠은 한 860만 원 정도 하는데, 이 고키소라는 휠 회사에서 만드는 휠 중에서 가장 비싼 거는 135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350만 원, 대략 이제 느낌 오시죠? 제가 알기로 모닝 있죠, 자동차. 자동차 모닝 같은 경우에 깡통 모델이 1200 정도 안 되는 걸로 알아요. 1200. 근데 거기도 아마 에어컨은 달려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고키소에서 만드는 휠이 1300 하여튼 50만 원인가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높은, 한 단계 높은 등급. 그러니까 미친 가격이죠. 왜 미친 가격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비싸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스페셜라이즈드의 타막 SL7이나 뭐 벤지나 뭐 BMC 팀머신 뭐 최상급이나 이런 각 브랜드의 최상급 자전거들도 1350에서 한 1400 한 언저리 정도, 그 정도 합니다. 자이언트에서 판매하는 가장 비싼 자전거 중에 하나인 자이언트 TCR 어드밴스 SL0 파워미터도 있고, 스램 레드 엑시스 E탭 12단 구동계를 달고 있고, 풀 카본에다가 KDX 휠을 달고 있는 그 자전거도 완차 가격이 1180만 원인데, 이 휠이 이 바퀴만 두 짝에 1300만 원이 넘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근데 제 휠 정비하러 갔다가 거의 정비하는 이제 수입사 쪽에서 거의 대표님이 이거 신기한 거 하나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키소라는 걸 처음 들어봤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많이들 알더라고요. 고키소 얘기하니까 고키소 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그냥 빌려서 좀 타봤는데,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냥 재미로 봐주세요. 왜냐면 저도 좀 조심스러운 게, 이게 아무래도 일본 거니까 요즘 또 이게 시국상 일본 거 막 홍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도 그냥 그런 게 있구나 라는 정도만 그냥 받아들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고키소에 대한 짧은 얘기. 고키소는 일본 회사고, 일본에 원래 뭘 하는 회사냐면 휠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항공기에 들어가는 그 엔진의 베어링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얘네 회사가 나름 그래도 이게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항공기 엔진 같은 경우는 베어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꽉 물려있는 베어링이 아니라, 베어링 자체에서 약간 그 와류로 인해서 프로펠러의 흔들림을 약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또 필요하고, 워낙 또 고속 회전을 하고, 그리고 덩치도 크다 보니까 베어링을 만드는 그런 공업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드는 굉장히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름 회사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휠을 만든 이유는 그거 같아요. 얘네가 이 휠 가지고 뭐 엄청난 걸 하겠다기보다는 자랑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이렇게, 우리 정밀 회사가 이렇게 정밀하게 만든다,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미친 공대생이다, 이런 진짜 그 한계를 보여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만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때문에 가격도 그 한계에 거의 접근했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이 휠만 해도 860만 원 정도니까, 860만 원이면 웬만한 괜찮은 브랜드 회사의 울테그라 DI2나 아니면 스램 포스 E탭 달려있는 완차를 살 수 있는 가격인데, 얘는 바퀴 두 짝밖에 못 사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고키소라는 회사가 하여튼 일본에서는 인기가 좋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렇게 그닥 인기가 그렇게 없지만, 일본에서는 대회 나가는 프로들이나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1300만 원이 넘는, 800 몇십만 원이 넘는 휠인 뭐가 좋길래, 뭐 그렇게 좋길래 이렇게 비싼가 라고 이제 얘기를 해본다면, 제가 이제 조금 공부를 해본 바로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얘네는 제가 볼 때 기술의 한 50%는 허브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허브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나름 노력을 많이 하는 회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뭐 베어링 같은 경우에, 베어링이 아무래도 이제 최대한 그 동그란 구형을 완벽하게 유지할수록 구름성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 베어링을 만드는 데 있어서 뭐 그거를 달 사이즈까지 뭐 확대를 해도 구형이 뭐 완벽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뭐 그 정도로 엄청나게 잘 깎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려 불량률이 5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량률이 50%라는 말은 뭐냐면, 보통 많은 제품들은 퀄리파잉의 단계가 좀 낮기 때문에 요 정도도 통과 이런데, 얘네는 이제 자기들은 조금만 테스트를 해서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우리는 다 불량이다, 뭐 이렇게 해서 만든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항공기에 들어가는 그 베어링처럼 얘도 약간의 그런 유격을 허용하는 하여튼 그런 게 있어서 승차감을 좋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휠을 설계를 할 때 뭐 이렇게 노면에 이제 접지로 인해서 이렇게 눌리는 것도 뭐 방지하고, 코너링을 할 때 뭐 비드 설계로 인해서 타이어가 뭐 밀리는 것도 방지하고, 그리고 뭐 진짜 뭐 5와트? 뭐 3와트인가? 하여튼 그 진짜 뭐 0.5와트인가? 하여튼 진짜 그 진짜 머리카락 힘만으로도 이 휠이 돌아갈 정도로 정말 이 구름성이 뭐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나름 일본에서는 꽤 팔려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알아보니까 꽤 팔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그래도 뭐 가격 값을 느끼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1,300만 원짜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조형물 같은 거 이렇게 사서 이렇게 집에 딱 걸어 놓는 거죠. 이렇게 이게 실제로 탄다기보다는 그냥 좀 걸어 놓는 용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요거를 시승용으로 몇 번을 타봤어요. 여러 번 타봤습니다. 여러 번 타보고 이제 느낌을 이제 좀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무거워요. 얘네는 그렇게 경량 휠이 아닙니다. 50mm 휠 같은 경우에 거의 한 1,800g, 1,900g, 거의 한 2,000g까지 가는 뭐 이 정도 꽤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50mm 휠 정도 중에서 클린처나 튜블리스 세팅이 돼 있는 거라고 해도 한 1,500에서 한 1,400대 정도? 그 정도 무게는 나오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좀 무거운 거는 개인적으로 좀 단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주행을 했을 때 진짜 잘 나가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잘 나가긴 잘 나가요. 굉장히 부드럽고 잘 나갑니다. 자, 그 느낌에 제가 받은 거는, 이게 지금 클린처거든요. 클린처인데 튜블리스를 쓰는 것처럼 승차감이 좋은데 튜블리스와 다른 승차감이에요. 그러니까 승차감이 좋은데 튜블리스와는 다른 개념의 승차감이 좋아요. 그러니까 튜블리스 같은 경우에는 공기압을 좀 적게 넣고 안에 튜브가 없어서 뭐 구름 저항이 적어져서 이렇게 줄어드는, 승차감이 괜찮아지는 그런 느낌이라면, 얘는 뭔가 이런 돌아가는 느낌에서 뭔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 설명하기 굉장히 애매한데, 그게 이제 저는 약간 이제 허브에서 오는 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얘가 확실히 강성이 좋긴 좋아요. 그러니까 제 실력대에서도 느낄 정도로 강성이 좋다 수준이 아니라 돌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 휠이 카본이 아니라 돌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강성이 그냥 느껴집니다. 특히나 오르막을 올라갈 때 막 300와트, 400와트 정도로 댄싱을 칠 때, 제가 타봤던 많은 휠들, 뭐 제가 지금 KDX, 뭐 마빅, 저 뒤에 걸려있는 로발, 그리고 집, 아비아브, 뭐 펄크럼, 나름 꽤 많은 휠들을 써봤는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성은 진짜 와, 강성이 대단하다 이런 느낌을 떠나서 그냥 돌입니다, 돌. 근데 대신 무겁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필해서 댄싱을 하면 뭔가 이 돌처럼 받쳐주는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다른 휠들은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감성이 좋은 것 같다라는 수준의 느낌이 나는 것과, 얘는 그냥 돌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돌이에요, 돌. 그냥 그냥 이 통째로 그냥 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강성이 매우 좋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무게가 뭐 단적으로 얘기해서 다른 브랜드들도, 아니 우리도 앞뒤 합쳐서 2,000g짜리 만들면 그렇게 튼튼하게 만들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강성이 좋다라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이제 느꼈고요. 그리고 실주행 테스트에서도 고속에서 확실히 뭐 베어링이 좋아서 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뭐 다른 휠들도 다 좋기는 하지만 시속 40에서 45 정도로 꼭 쭉 한번 노력해서 유지를 해봤는데, 그때 느꼈던 느낌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튜블리스 휠과 다른 뭔가 이렇게 쓱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기는 해요. 물론 그것도 한두 달 타면 잊혀지겠죠. 뭐 그래서 어쨌든 얘는 굉장히 뭐 허브가 잘 돌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려보면 잘 돌아가요. 뭐 흔히 인터넷에서 제가 이제 자료 찾으면서 이렇게 본 거 중에서는 뭐 이렇게 이게 의미 없는 거예요, 사실. 이런 테스트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실제로 주행하는데 사실 큰 그거 없는데, 그래도 어쨌든 뭐 진짜 뭐 대단하다라고 이제 뭐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휠을 돌리다 보면은 약간 밸런스 때문에 꿀렁꿀렁 하는 게 있는데, 얘는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는, 여기 보면은 허브에 요게 있어요. 요게 보이시나요? 이게 포크에서 이렇게 꼽으면 얘가 이제 그것 때문에 살짝 이렇게 기울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거까지 계산해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 그런 것도 신경을 많이 썼고, 또 진짜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얘는 라쳇 소리가 아예 안 납니다. 아예 그냥 안 나요. 라쳇 소리가 나야 되잖아요. 달그락 거르르르 소리가 나야 되는데, 얘는 아예 안 납니다. 보통 라쳇 소리 조용한 게 이제 듀라에이스 쪽, 듀라에이스 휠 저도 써봤기 때문에 듀라에이스 휠이 진짜 라쳇 소리가 조용한 편인데, 그거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얘는 거의 그냥 라쳇이 그냥 완전 무음이다
라고 얘기해야 될 정도로 조용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생각하는 이 휠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이게 실제로 1년에 한 5세트 정도 팔린대요. 예, 1년에 한 5세트. 1년 동안. 예. 저는 정말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일본이나 이렇게 프로 선수들 중에서는 진짜 경량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강성과 이런 게 최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쓰시는 분들, 돈 주고 사서 쓰시는 분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나와 있는 많은 휠들은 기술이 아주 좋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마빅 휠도 그렇고 또 시승으로 또 쓰고 있는 KDX 휠도 마찬가지지만은 충분한 성능이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시간상 한 10분 정도 주행해서는 한 1초도 차이가 안 나요. 개인적으로는 굳이 이런 게 꼭 필요한가?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이게 돈이 얼마짜린데. 예. 보통 웬만한 진짜 좋은 휠 한 350, 한 400 정도 하는데 얘는 그거의 2배 가격이고 이 최상급은 그거의 3배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그래서 결론, 그냥 이런 휠도 있다. 그냥 세상에 참 여러 가지 휠들이 있지만 라이트웨이트가 가볍게 만드는 걸로 세계 최고다. 뭐 진짜 비싸기도 하고 하지만은 얘네는 또 어떻게 보면 다른 개념으로 최고가의 휠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재밌는 제품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전거를 바라볼 때 3km대 로드 이런 거 나오잖아요. 3.9km짜리 이런 거. 네, 그런 거를 바라보는 마음이 좀 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날이었습니다. 네, 그럼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그러면 오늘도 봐주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